으로는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 뭐 아주 정확하게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갖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직무수행 평가가 80%다. 그러면 그 기사를 보거나 방송에서 막 계속 떠들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이 지지를 하는 거로 봐서 잘하나 보다. 이렇게 또 거꾸로 여론조사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무수행 평가를 하면은 가장 직무수행 평가가 이게 직관적이고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런 점을 의도적으로 노리고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수행 평가를 대통령 선거 때 자기를 지지했던 지지자의 비율 이상으로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 때 선거 결과는 득표율이고 득표율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부정할 수가 없죠. 41% 정도 받았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을 비지지한 사람, 문재인 대통령을 비지지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후보를 지지했다든지 혹은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재인이 내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못하지 않네. 나는 금방 이거 개판 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라는 평가로 시간은 좀 걸리죠. 근데 그런 그 생각과 자세를 갖고 그래. 지금 이거는 내가 개판 칠 거라고 생각한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똑같이 잘하고 있다라고 잡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도가 아니다. 직무수행 평가는 상황에 따라 급변할 수 있다. 또 아주 급변하는 내용이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무수행 평가를 무슨 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로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하는 발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안병도 위원장께서 이제 여론조사에 관한 최고 전문가시니까 정당 지지도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도가 아주 신뢰할 수 없는 업체 걸 빼고 대략 15% 내외 정도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은 훨씬 높게 나오죠. 그렇죠. 이제 지방선거가 채 11개월이 안 남았습니다. 네.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니까요. 네. 이제 15%, 과거 같으면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떻게 우리 당이 15%의 지지도를 받습니까? 적어도 40% 넘나드는 지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어쨌든 지금 그렇습니다만 이제 11개월이 채 안 남은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지지도가 15% 갖고는 난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선거를 결정할 수 있는 선거의 판세를 결정하는 요인을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천, 지, 인, 책. 예. 그래서 천이란 바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민심입니다. 천심이 민심이 천심이고. 그 민심의 큰 동향이 어떻게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나타나는 게 정당 지지도고요. 현 상황에서의 정당 지지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우리 지방선거가 모든 선거 중에서 가장 정당 지지도 영향을 많이 받는 선거잖아요. 그리고 지방선거 중에서 기초의원을 빼고 나머지는 다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럼 현 상황의 정당 지지도로 그대로 지방선거에 임한다면 이거 승리가 난망입니다. 큰일 나죠. 큰일 나는 거죠. 진짜 몇몇 지역을 빼고는 이거 우리가 정말 선거에 의미가 없게 돼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선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과제는 4가지 요인 중에서도 천의 요소, 다시 말해서 우리 정당 지지도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저는 이제 한동안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야, 우리 국민이 굉장히 정치적 기대감과 자존심과 자긍심이 민주주의적 주인의식이 굉장히 높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은 금방 허점과 잘못된 걸 발견하고 그 공격하고 그 결과 우리 보수 정당이 그래도 옳구나라고 해서 지지율을 회복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손님 실수를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아까 지지율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좌파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과거 좌파 정부의 실패 그리고 과거 우리 그 애국보수 정당 정부의 소위 실현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엄청난 학습 효과를 거둬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 국민들이 좀 좋아하고 좀 그 마음에 들 수 있는 정책이고 내용인지 아주 세세한 것부터 아까 사회자가 최초에 지적했었던 큰 정책에 이르기까지 예를 들면 대통령이 뭐 아무 소식 없이 예고 없이 식당에 가서 기자들이나 직원들과 같이 밥을 먹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정교하고 영악하고 쾌활하게 연출된 과정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 정부는 쇼맨십 정부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아직 그것에 대한 적확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 실수에 의한 반사 이익을 우리가 확실히 얻을 수 있겠다는 것 저는 지금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자체의 변화와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저게 제대로 된 정당이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정치인들이구나는 확신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몇 가지 그 과제를 보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서 유교적인 가치관, 유교적인 질서의식, 유교적인 가치의식을 정치인들에게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퇴계 사단 7청에서 사단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자유한국당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요구, 국민적 요구는 수호지심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창피함을 알아라. 니네가 그런 소위 우리 뭐 알고 있듯이 과거 정부에서 일어났었던 뭐 그런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해 니네 같이 책임져라라는 요구예요. 그런데 사실 전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그 어려운 시련 과정 뭐 재판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당에서 그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대통령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 중에 같이 나도 책임지겠다 한 사람은 아직 없거든요. 그런 요구. 그 다음에 둘째는 사양지심입니다. 스스로를 버리는 자세.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걸 싫어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필요한 거죠. 이 위치에 이런 그 국민적 위기, 우리 보수 정당의 위기,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맞아서 자, 그럼 내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혹은 내가 불출마하겠다. 이런 사양지심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런 것은 전 틀림없이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역시 우리 당에 없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의를 따르는 명분인데요. 이게 이제 사단에서는 시비지심입니다.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정당, 전 이게 우리 당의 최고의 강점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역사적 당위성, 이런 것들을 역사적 자긍심, 이런 것들을 보다 우리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특히나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국제 교류 관계 이것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면 우리의 강점이 살아날 것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측은지심인데요. 우리 당이 여태까지는 사실 그렇지 않은데 큰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기득권층을 위한 정당, 재벌을 위한 정당 이렇게 오해를 받아왔는데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르게 약자를 위해서 측은지심을 가진 정당, 측은지심을 가진 정치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 그 정당 지지도를 좀 확 자체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죠. 뭐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새 인물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당의 기존에 책임질 분들은 좀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주고 새로운 인물을 위해서 좀 자리를 양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지금 15% 내외에 머물고 있는 우리 당의 지지도가 물론 그것도 뭐 여론조사 결과라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보다 지금 낮게 나오고 있는 정당 지지도를 한 번에 이렇게 역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정 여론조사 업체에서 유달리 높게 나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또 낮은 우리 당의 지지도, 그 원인을 좀 알아봤고요. 여러분 들으셨죠? 이제 패널 조사, 패널 구성의 문제점, 뭐 응답률의 문제,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11개월이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이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안병도 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채 11개월이 안 남았습니다. 네, 네.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니까요. 네. 이제 15%, 예, 과거 같으면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떻게 우리 당이 15%의 지지도를 받습니까? 적어도 40% 넘나드는 지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어쨌든 지금 그렇습니다만 이제 11개월이 채 안 남은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지지도가 15% 갖고는 난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선거를 결정할 수 있는 선거의 판세를 결정하는 요인을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천, 지, 인. 문재인을 비지지한 사람, 문재인 대통령을 비지지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뭐 후보를 지지했다든지 혹은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재인이 내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못하지 않네. 나는 뭐 금방 이거 개판 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라는 평가로 시간은 좀 걸리죠. 근데 그런 그 생각과 자세를 갖고 그래. 지금 이거는 내가 그 개판 칠 거라고 생각한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아.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똑같이 잘하고 있다라고 잡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도가 아니다. 으로는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민심을 정확하게 뭐 아주 정확하게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갖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직무수행 평가가 80%다. 그러면 그 기사를 보거나 방송에서 막 계속 떠들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이 지지를 하는 거로 봐서 잘하나 보다. 이렇게 또 거꾸로 여론조사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무수행 평가를 하면은 가장 직무수행 평가가 이게 직관적이고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런 점을 의도적으로 노리고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수행 평가를 대통령 선거 때 자기를 지지했던 지지자의 비율 이상으로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 때 선거 결과는 득표율이고 득표율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부정할 수가 없죠. 41% 정도 받았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무수행 평가는 상황에 따라 급변할 수 있다. 또 아주 그 급변하는 내용이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무수행 평가를 무슨 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로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하는 발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안병도 위원장께서 이제 여론조사에 관한 최고 전문가시니까 정당 지지도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도가 아주 신뢰할 수 없는 업체 건 빼고 대략
15% 내외 정도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민주당은 훨씬 높게 나오죠. 그렇죠.